지난주 이제 탄핵 심판 이제 8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이제 비판하면서 지금처럼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논객 조갑재 씨가 윤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야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갑재 씨 논리는 지금 대통령처럼 이제 인기가 좀 있을 때 여론조사가 잘 나오잖아요.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초중대 결심이 하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낭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뭐 조금 의심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야는 꿈도 꾸지 마라.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관심 바뀌고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 또 국회법의 근거에 따르면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 134조에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사람에 대해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이 하야설이 정말 보수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출구 전략의 하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인 것 같아요. 이 이제 조갑재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그 고문의 칼럼이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 비슷한 취지예요. 기각 아니면 인용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적 결단을 해주면 국민의힘도 살고 보수층도 살고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이 된 조기 대선에서 뭔가 보수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한 중대 결단은 그게 아니고 일종의 목리죠. 변호인들이 뭐 집단 사임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이게 이제 보수 진보 진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탄핵 국면과 탄핵 이후에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임명진 목사 전 이제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유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게 지금 보수정당의 치명적이고 괴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게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건데 속내는 위기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적어도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상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중요한 논리가 아니고 선출직인데 왜 안 가능하겠어요. 선출직이 자기 직을 던지겠다는데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뒤늦게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지금 복귀해가지고 다시 개헌 한번 선포하고 이러고 싶어 하는데 근데 뭘 저 일부의 가치도 없는 얘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층의 우려이자 보수 계멸에 대한 또 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하야설에 대해서 이제 꼼수라고 규정을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하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논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또 민주당의 지금 김민석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거 절대 꿈도 꾸지 마라, 뭐 꼼수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건 사실 작년에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엄할 것 같다, 뭐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저도 좀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무슨 계엄이냐 이런 얘기 막 많았지만 결국 12월 3일 날 아무도 예상 못했던 정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이 하야설 관련된 부분도 지금 탄핵 심판 국면이 막바지로 왔는데 지금 하야를 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워낙 말이 안 되는 것도 예상 못했던 것들도 현실화됐던 것이 또 지난 한 2달간의 일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런 꼼수 절대 안 된다. 하야라는 거 있을 수 없죠.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고 탄핵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여론이 괜찮을 때 하야를 하면 통정론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수가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동안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판단을 별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야 얘기는 받을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하야해도 지금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고진석 대변인, 네네. 이게 어떻게 봐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 외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었던 옵션인 것 같은데 저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걸 보면서 예. 이거 정치적으로 효용성이 있나 보다. 예. 민주당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어쩌면 대통령이나 뭐 주변에서도 오히려 이 일의 계기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가서 정말 이거는 기각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물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하야를 선택하나 탄핵이 인용돼서 탄핵이 되나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랑 매우 다르잖아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탄핵이 되는 것이 더 국민들한테 그 부당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의견은 이런 겁니다. 보수 원로들 사이에 지금이라도 보수를 위해서 결단하길 기대하는 것 같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 선언할 수 있다. 형사재판 계속하고 이런 의견. 하야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탄핵 기각될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윤석열이 하야하면 보수 세력들 분연히 일어날 거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다. 이런 분석도 주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 머릿속에 하야라는 선택지는 없지만 하야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 보수 진영 내부에서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들이 가급적이면 쫙 나눠지는 것을 그래도 조금 통합에 가까운 상태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이라도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께 좀 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해야 된다. 헌법재판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관성이 있어가지고 헌재 계속 우리가 문제 삼고 있었던 이제 헌재가 공격을 받게 되죠. 계속 이 헌재의 부당성, 국가기관의 어떤 올바름 이런 부분, 국가기관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정말 긴 아픔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본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도 저는 유죄 판결이 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형량에서 참작이라도 돼야 그래야 나중에 추후적으로 국민 통합의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폭거로 인해서 폭발한 건 폭발한 거고 이건 현명하게 잘 수습을 해야 국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짧게. 근데 뭐 그런 기대가 난망하죠. 조금이라도 그 진영과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워낙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도 그런 얘기 안중에 없을 거고요. 끝까지 어쨌든 이제 헌재는 부당하고 내란은 정당했고 이 모든 것은 야당의 음모다. 이건 이제 주장하다가 징역 오래오래 살겠죠 뭐.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뭐 이제 조갑재 씨가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만나면서 뭔가 좀 한 전 대표를 차기주자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야설을 꺼낸 의도를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에 곤란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양사훈 주피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그 최근 2년 동안의 패턴을 보면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항상 네, 알겠습니다.